안녕하세요. MJTV 김빈정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나오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의 서포트를 하느라고 사실 이 고민 상담소를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3월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4월도 이럴까 봐 사실 제가 되게 두렵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막간을 이용해서 신입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현재 상황이신데, 많은 병원들이 병원에서 쓰고 있는 매뉴얼을 혹시 어떤 변화 없이 몇 년 전에 썼던 선배들이 썼던 거를 계속 대물림해서 쓰고 계시다면, 이제 저희가 조금 변화를 주는 그런 시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너무 읽고 싶은 책들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사 놨다가 요번 3 월이 되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읽은 책들 중에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이 매뉴얼과 연관된 책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리고, 또 이거를 제가 오늘 찍고 저희 함께 일하는 선생님, 후배 선생님께 이걸 드릴까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How to 디즈니 시스템 앤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요걸 좀 요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점 정리한 거를 강의안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라이브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매뉴얼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제가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운이 좋게 그때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었어요. 마침 또 매뉴얼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가 제가 90년도죠. 90년도에 제가 경위를 나왔으니까 경위의료원에 있는 모든 과에 이제 저희 후배들이, 학생들이 로테이션 도는 실습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치과임상이라는, 정말로 이 책 두께의 한 4배? 4배 정도 되는 치과 임상 책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재판하는 거죠. 선배들이 만들었던 책을 리뉴얼하는 작업을 제가 하게 됐고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함께 했어요. 그럴 때 발치포셉이던 여러 기구들을 일일이 손으로 그렸던 선배들의 그 애정?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도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들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매뉴얼, 신입이 알 수 있는 정도로 만든다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매뉴얼들인데, 이제 조금 그런 매뉴얼들을 조금 더 요즘 MZ 세대들한테 맞게끔 구성이 좀 변화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즈니 앤 매뉴얼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고요. 또 마침 또 중간중간에 만화가 막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해가 쉽게 되고, 상황극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극들을 이런 만화를 통해서 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치과 이야기인데 왜 일반적인 사기업 이야기를 하나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병원의 경영이 일반 경영과 절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병원을 조금 차별화 전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어떤 마케팅의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일반 그런 경영에서 좀 갖고 와서 병원에서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보는 거죠. 남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저는 경영 쪽의 일반 회사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치과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디즈니 시스템 앤 매뉴얼이라는 걸로 요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내용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목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책도 보라색이에요. 저희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보라색이 치과 색깔이니까. 그래서 책을 보면 들어가며 팀을 바꾸는 디즈니의 최강 매뉴얼 스텝 1은 디즈니식 매뉴얼로 팀 능력을 높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디즈니식 시스템을 자신의 직장에 도입하자.
세 번째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디즈니식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즈니식 시스템을 활기찬 직장을 만든다. 그리고 스텝 5은 디즈니의 철학을 늘 상기시킴으로써 최고의 직원을 만들어내는 디즈니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시스템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챕터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되죠. 일본 분이에요, 프롤로거는. 그래서 보시면 책을 누가 썼냐 하면 오스미 리키라는 소쿠리키 교육연구소의 소장이신 분이 쓰셨고요. 이분은 일본 분이죠. 그래서 경영서적에 상당히 일본 분들이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의외로 제가 산 책들이 거의 일본 분들이 쓴 책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 외에 많은 책도 샀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식 매뉴얼로 팀 능력을 높여라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만화 내용이 뒤에 함축해서 나온 내용들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자면 디즈니식 매뉴얼은 팀 기능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누가 실행하더라도 두 번째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디즈니 매뉴얼.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의 공통점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매뉴얼과 디즈니 매뉴얼의 차이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회사들은 그 매뉴얼 만들 때 개개인의 포커스를 뒀다면 디즈니는 팀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 베이스 자체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저하시키는 것을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인저라는 뜻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의욕과 자신감이 아주 떨어져 있어서 이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할 협력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스트레인저라는 것으로 이런 구성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인저들을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절차를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팀 기능을 저하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디스리가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시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을 업신여기거나 대강대강 어떤 일들을 그냥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의 결과나 그 다음에 협업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할 때 아우 귀찮아. 남들이 볼 때 언뜻 봐서 디테일하게 이게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없는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서 기존에 지켜왔던 그런 것들이 견고하게 지켜왔던 것들의 규칙이 이제 변질돼 버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인드리스라는 건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인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왜 이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그저 그 매뉴얼을 보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에 따른 어떤 사고의 정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인드 리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제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대충대충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조직원들 이 3 명의 이 팀을 저하는 이런 부류들을 바깥으로 우리가 내치는 게 아니고 일을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고 아주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직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일들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팀인 지속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실행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디즈니 매뉴얼에서 1-2의 두 번째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퍼레이드를 박수로 맞이하는 어떤 퍼포먼스에는 의외의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손을 써서 박수를 치게 한 데는 아주 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수로 맞이합니다."라는 시스템과 매뉴얼 안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디즈니를 방문하게 되면 퍼레이드 직전에 이런 행동들을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그 모이면서 그 흥을 더 돋구는 거죠. 단순히 그런 의도로 박수를 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오히려 다른 뜻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양쪽에 쓰게 되는데, 이게 로프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 로프에 매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앞줄 뒷줄 사람들이 엉켜서 뒷줄 사람들이 앞쪽 사람들을 이제 제끼고 이제 새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라인 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다거나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부에서 그 직원들의 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인제 여러 사람들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전에는 이랬대요, 직원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에 매달리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라고 외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 순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주의를 주는 사람과 옆에서 그거를 서포트해 줄 몇 명의 직원이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꿈과 마법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디즈니랜드에서 "뭐뭐 하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이 느낌이 맞나?' 이런 생각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손님들이 손을 못 쓰게 하자. 손을 못 쓰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그 손을 못 쓰게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손을 내밀어서 밀쳐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줄도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을 다른 데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를 보더라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매뉴얼 작업할 때 이런 신입들의 생각들이 되게 중요해서 항상 매뉴얼을 리뉴얼을 할 때는 신입 직원들이 리뉴얼을 하게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침으로써 아까 말했던 "뭐뭐 하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이런 외치고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즐겁게 그 상황을 만드는 걸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써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또다시 다른 하나는 순서나 어떤 결과의 기준이 아주 애매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매뉴얼에는 이것을 언제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막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 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매뉴얼에는 그렇게 써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매월 5 일까지면 4 일 17 시에서 18시 사이에 정산을 한다. 만일 해당 시간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를 한 후 3일 17 시, 18 시에 정산을 한다.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5 일 날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매월 4일 날에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너무 바쁠 것 같으면은 그 전날에 하도록 하라는 거죠. '내일 하지 뭐.'라는 이런 미루는 자체를 없앤다라는 게 중요한 키고요. 그래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 결과의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 결과의 기준이 애매하다. 예를 들어 청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어딜 가면 청소 확인표라는 게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매 시간마다 1 시간 간격으로 청소를 한다. 체크 포인트가 쫘라락 나와 있죠. 휴지통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럼 거기 관리했냐 안 했냐 이런 거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깨끗함을 보는 관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면대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다. 이거는 세면대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전체적으로 닦는다. 이거는 세제와 스펀지로 세면대 안쪽을 닦는다. 걸레를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짜서 반쪽 면으로 세면대 안쪽을 구석구석 닦는다. 물기를 꽉 찬 걸레의 나머지 부분으로 세면대 바깥쪽을 구석구석 닦는다. 마른 걸레의 반쪽 면으로 세면대의 남은 물기를 닦는다. 나머지 부분으로 거울과 수도꼭지의 물방울과 물때를 닦는다. 한 줄이 거울을 닦는다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됐습니다. 한 줄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해서 어디는 이게 세면대를 닦는다. 그러면 세면대를 안에만 닦나 했지만 여기서 바깥쪽까지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정석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팀 전체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팀 능력이 이제 저하되는 3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아까 스트레인저, 디스리가드, 마인드리스 이렇게 해서 매뉴얼 챕터 1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디즈니의 매뉴얼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팀 전체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팀 능력이 저하되는 3 가지 원인으로는 스트레인저, 디스리가드, 마인드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매뉴얼은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 능력이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순서 결과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1을 살펴봤습니다.